자,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이제는 이 최동석 처장 이 발언 논란까지 인사 문제 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차 교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오는 이 인사 문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그리고 또 이거 인사 이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바로 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서 드러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협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 그대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 강행으로 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민심을 뭐 그렇게 수용한 것도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진작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인사를 총 담당하는 실무사령탑이잖아요. 네. 이런 분의 자질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권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뭐 좀 그러니까 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분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저는 민심을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정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지금 뭐 발언 자체는 조금 과격한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부적절한 발언인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 발언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일 때, 그러니까 공직을 맡기 전에 그냥 일반 유튜버로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나 자질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이제 기조는 인사 기조는 이제 능력 우선, 그래서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최우선으로 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 처장 같은 이런 분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인사 전문가로서 뭐 한국은행에서도 20년 넘게 계셨고 뭐 민간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에서도 여러 인사 쪽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전문가로서 채용이 된 만큼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런 과거의 발언에 좀 논란을 부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한 좀 이제 과격한 비난이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차근차근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 처장은요, 과거 유튜버 SNS에서 했던 발언들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 처장이 이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발언도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천재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거나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예죠.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이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성남시장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뇌물 먹지 마라. 네. 뇌물은 그건 악마가 주는 것이다.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화장실에도 그걸 써붙여요. 화장실에 직원들이 보라고.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주관적인 판단이 저처럼 이런 이재명을 연구해서 이 사람은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났구나.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재명 같은 천재적인 행정가 정치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머슴으로 써야 되는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대장동 사건 이거조차도 이 대통령의 천재성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에 참 나쁘끄러운 제가 다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일색의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얘기들 때문에 본성으로 지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와 상벌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성,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 스스로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관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가치 고립적으로 자신의 주관에 따라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곧 자질적인 문제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보훈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요,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혀왔었죠. 이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도 옹호를 했었는데 먼저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또 갈등의 최초 원인은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 내용에 대해서 최 처장은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욕설과 관련해서 형님의 전통적 가치와 이재명의 새로운 민주적 가치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상황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천재적이에요. 저는 왜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욕설을 한 당사자도 당연히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뒤따랐어요. 근데 네. 그 배경에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나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성숙해가는 하이데거의 존재의 경험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작정하고 특정인을 포장하거나 지켜세우는 데 있어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글쎄 저분이 뭘 전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사와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을 합니다. 이건 뭐 새 평이 아니고 본인 평이죠. 근데 그 평에 있어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분은 이재명 현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잘못됐을까요? 뭐 장단점이 전부 다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분이 그릇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인사와 관련된 공직을 맡는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민간 기업의 오로지 그 이익만 갖고 추구하면 되는 것인데 공직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예. 조정하는 것이 인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직에 대해서 이런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인사 담당자가 된다. 저는 이게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